정관용의 시사본부. 이부입니다. 잠시 후 아무튼 경제 코너에서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와 경제 이슈 풀이해보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 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AI 투자에 천문학적인 자본이 들어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금산분리 원칙을 일부 완화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언급했고,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 등 일부에서는 이건 아주 신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라 오늘 좀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금산분리 이게 뭐죠?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100년 가까이 된 그러니까 은행 자본, 그러니까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을 칸을 이렇게 나눠놓고 서로 지분 소유를 못하게 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은행을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신한은행을 갖고 있으면 그 고객들이 맡긴 예금 가져다가 투자를 해버리면 물론 돈을 벌면 다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산업 자본은 이제 위험 자본이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회사 공장 10개 차리고 100개 차려서 그중에 하나가 이제 성공하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금융 자본은 은행은 정말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고객들이 맡긴 돈을 관리하는 곳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걸 한 미국은 29년 대공황 터진 이후부터 글래스-스티글법이라고 아주 중요한 법인데 이제 그 법에서 꾸준히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첨단 산업 육성하려면 이게 지금 미국 같은 데서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돈의 경쟁 이런 상황 아니냐.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기 자본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대규모 투자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금산분리를 일부라도 좀 완화해달라 이러는 거죠. 이 대통령이 샘 알트만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쓰는 챗 GPT 만든 오픈 AI 이제 그 오너가 이제 샘 알트만인데, 샘 알트만 뭐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뭐 수백조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HBM 많이 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근데 이게 한국에 투자하고 싶어도 한국 기업들이 뭐 이런 투자금을 못 만드는데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제 이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금산분리 때문으로 알고 있는데 그 좀 어떻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워낙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SK가 지금 용인에 땅 사놓고 지금 이제 들어가고 착공하거든요. 그런데 라인 하나 만드는데 진짜 불과 몇 년 전에 AI 라인 그 HBM 라인 하나 만드는 게 30조 이랬거든요. 지금 120조 든다는데 허허. SK가 여기 라인 4개 깔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480조? 이 돈을 사실은 SK가 아무리 돈을 많이 SK 올해 한 5, 60조 벌었을 겁니다. 순이익만. 아이고. 그래도 이걸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좀 찾아보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은행법하고 공정거래법을 고쳐야 되는데 네네.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지만 굉장히 신중론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최후의 수단이야. 기업은 돈 빌리려면 은행 대출 받던가 뭐 회사채 발행하던가 증자하던가 이런 게 있는데 왜 굳이 이 투자 자본과 합치려고 그래? 예. 꼭 거기 그 돈 보따리를 쓰려고 해? 이런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어떻게 보면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 좀 검토해 보자는 단계인데 구체적으로 이 금산분리를 어떻게 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주회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삼성과 현대차는 아직도 순환출자 구조가 남아 있고 지주회사라는 건 이제 지주회사가 있고 아들회사, 손자회사, SK, 그다음에 SK 스퀘어, 하이닉스 이렇게 지배를 하잖아요. 예. 작은 지분으로 줄줄줄 지배하는데 여기에 손자회사까지 가능합니다. 증손자회사 네 번째로 넘어가면 이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네 번째 회사를 만들 거면 100% 출자해서 너희 회사가 지분 100%로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줄줄줄 계속 허락을 해버리면 이게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려고 지주회사 구조를 만든 건데. 예. 그래서 네 번째 증손회사부터는 100% 출자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내가 100% 투자해서 어떤 공격적인 전략적인 투자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리스크도 크고. 내가 예를 들어 10개의 이런 어떤 증손회사를 SK가 만들 테니까 내가 거기 각각 5천억씩 이렇게 투자를 할 테니까
그러면 은행 자본, 금융 자본, 펀드 이런 데서 들어와서 대기업 믿고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걸 좀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 네. 이런 것이죠. 은행 금융업계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투자하고 싶은데 이 리스크가 있거든요. 너무 예. 덩어리가 크고 그러니까 대기업과 같이 하고 싶은 거죠. 구체적으로는 그러면 증손자 회사식으로 무슨 별도의 뭘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CVC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C 빼고 VC가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 기업이 운영하는 회사 CVC입니다. 이걸 이제 허용을 해놨거든요. 허용을 해놨는데 어허. 여기도 이제 아마 외부에서 그러니까 1,000억 원이라면 외부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건 40% 400억까지만 해라. 뭐 이런 건데 이걸 좀 50% 60%까지 어허. 그래서 해외 투자도 20% 정도까지만 해라. 이런 걸 좀 이제 풀어 달라는 거죠. 네, 네. 네. 지금 이제 스타게이트 같은 거가 미국에서 하고 있는 AI 프로젝트 중에 오라클하고 오픈 AI 아까 말씀드린 오픈 AI하고 하고 있는 제일 큰 5천억 달러인가요? 돈이 얼마입니까? 700조, 800조. 이 돈이 어디서 나냐? 손정희 펀드에서 나가거든요. 예. 거기다 금융자본이잖아요. 예. 그 금융자본이 결합해갖고 산업자본하고 저렇게 선진국에서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네. 우리도 뭔가 좀 방향을 틀어달라 이거죠. 한마디로 네. 대기업이 자기 아래에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 놓고 네. 거기에 기업도 투자하고 금융기관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보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증손회사를 하나 CVC를 만들었다고 치죠. 그래서 SK가 좋은 의도로 10개를 만들어서 5천억씩 놓고 어디 펀드 어디 사모펀드 뭐 신한은행도 놓고 미래에셋도 놓고 이래가지고 전략적으로 여기저기 아주 정말 우리가 투자해야 할 곳에 투자를 하면 좋은데 예. 투자할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이 지금 뭐 이거 빼돌려갖고 어디서 빵 공장 차릴 그럴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대기업 입장에서는 GP라 그래서 이게 투자사를 하고 싶은 거죠. 이 돈을 아무래도 그렇게 만들면 대기업이 운영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대기업이 돈을 많이 넣었으니까. 예. 대기업 따라서 대기업 의중대로 그 돈이 가버리면 이게 이제 GP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미국은 이제 워낙 선진자본이 발전한 데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스타게이트뿐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랙록하고 붙어서 블랙록은 이제 세계 최고의 사모펀드란 말이에요. 예. 헤지펀드란 말이죠. 그러니까 몇십 조예요. 예. 여기랑 붙어 있고 구글은 벤처스라고 아예 이제 이런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 만들어 놓은 자회사가 여기에 이제 손정의 비전 펀드가 또 들어가 있고 네. 뭐 웬만한 빅테크들 다 있고 중국도 다지진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대기금이란 뜻입니다. 예. 반도체 기한다고 정부가 아예 꽂아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금산분리에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도 있지만 또 이쪽에선 풀어달라.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그러니까 이미 그 AI에 가장 앞서 있는 미국과 중국은 금산분리를 넘어서서 별도의 이 벤처 캐피탈을 왕성히 이미 활용하고 있다. 네. 이런 시기는 산업 지형이 바뀌어서 어디까지가 금융자본이고 어디까지가 은행이고 어디가 뭔지 이게 제대로 바뀌니까 이번 기회에 좀 새로운 산업 지형에 맞게 고쳐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산업 자본이고 어디까지가 금융 자본이냐. 옛날에 좀 명확했는데 어딘 벽돌 공장하고 어딘 은행하고 그랬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 이번에 이제 네이버와 네이버페이와 두나무 빗썸 갖고 있는 네. 최고의 블랙체인 거래 회사와 온라인 상거래 결제 회사가 결합을 해버려. 그것만 해도 맞아요. 20조예요. 맞아요. 그럼 저희가 보시기에 그 회사는 산업 자본입니까 금융 자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플랫폼이 융합한단 말이에요. 금융적 산업자본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지점에서는 이게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우리 대기업들이 키를 잡고 가게 되고 그럼 GP를 허용하게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럼 이제 원칙주의자들은 그럼 금산분리 무너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기업 중심 경제입니다. 재벌 중심 경제.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규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이라 그러면 이제 뭐 저 자산 10조 원 이상인가요? 그러면 뭐 340개 규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대기업 되면 더 오히려 손해. 왜 그렇게 묶었느냐? 대기업이 독점적으로 그 업종을 하면서 너무 유리한 게 많으니까. 그 중견기업이나 골목상권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묶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대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재벌들과 다른 건데 해외 나가서 계속 1등, 2등, 3등을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해외에서 빅테크들은 더 큰 칼을 우리는 이제 대기업 칼들을 자꾸 묶어놨는데. 우리 중견기업도 좀 살자. 예.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싸우려니까 빅테크 업체들이
너무 큰 칼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칼집을 좀 풀어주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참 이게 그럼 독일이나 일본은 왜 이런 고민이 없느냐? 거기는 미국하고 아예 경쟁이 안 되는데 우리 경쟁을 안 애매하게 지금 하잖아요. 경쟁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 반도체와 AI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고민이 생기고 그게 국민 무슨 펀드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150조 만들고 있잖아요. 예. 거기도 사실 AI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돈을 삼성전자나 SK에 그 보따리에 넣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 금융자본이니까. 네, 네. 그냥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은행법 뭐 이런 법을 관련된 법을 좀 고치면서 대신에 네. 딱 요러한 경우에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능하다. 요렇게 네. 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금 그러니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요런 데만 하는 게 이제 최후의 수단이고 그렇죠. 그나마도 이번에 한번 하고 말자. 한시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것처럼 하면서 해법을 찾아보는 게 아닌가. 예. 예를 들어 뭐 소부장만 투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외부 자본이 50% 60% 들어온 대기업의 그 돈 뭉치 CVC는 뭐 AI 부분만 투자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국내에 공장을 만약에 해서 일자리를 얼마 이상 만든다면은 뭐 70%까지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뭐든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어떻게 운용하냐에 달려. 그렇죠.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니까 네. 이번에는 고치더라도 정말 꼼꼼하게 잘 설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네. 김원장 경제 칼럼니스트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